1970년 2월 25일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 추상 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의 작품 9점이 뉴욕으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그림들이 미술관에 도착한 지 몇 시간 후 로스코는 뉴욕 맨하탄의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장과 뇌혈관 수술, 별거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계속되는 작업. 그가 심취했던 니체의 책 비극의 탄생처럼 미술사에 또 하나의 비극이 탄생되었습니다. 테이트 갤러리에 기증한 그림 9점은 시그램 오리지널 벽화로 불려지는데요. 원래는 뉴욕에 위치한 시그램 빌딩 1층 레스토랑 포시즌의 유리벽을 장식할 그림이었습니다. 38층짜리 이 빌딩은 근대 건축의 거장인 루드비 미스 반데르로에가 설계하고 인테리어는 필립 존슨이 맡았죠. 후에 뉴욕시 유적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포시즌은 맨하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오픈할 예정이었죠. 로스코는 당시 잘 알려진 화가가 아니었지만 35,000달러라는 거액의 벽화를 의뢰받아 실제 벽 사이즈와 같은 스튜디오를 새로 꾸며서 그림을 설치해 놓고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로스코는 그 룸에서 식사를 하는 이들의 식욕을 망칠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죠. 로스코는 주문받은 9점보다 더 많은 3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검정, 파랑, 보라색을 추가해서 완성된 빨간색 벽화들은 그의 이전 작품들보다 더 신비롭고 어두워졌습니다. 1959년 6월 그림을 잠시 중단하고 그는 가족과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 멜과 함께 새로 문을 연 포시즌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그림이 완성되면 걸리게 될 벽에는 잭슨 폴록의 블루 폴이 걸려 있었고 통로벽에는 피카소의 무대 커튼, 삼각 모자도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코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가식과 허세가 가득한 레스토랑의 분위기에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필립 존슨에게 전화를 걸어 작품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되돌려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품이 있어선 안 될 장소라 확신했던 것이죠. 그 후 시그램 벽화로 알려진 이 작품들은 창고에 묻히게 됩니다. 벽화들이 창고로 들어간 지 10년이 지난 1969년 가을에 로스코는 그의 그림들을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 기증하기로 합니다. 당시만 해도 영국의 미술관들에는 현대미술 작품, 특히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테이트 갤러리 관장 노먼 레이드는 왕 같은 결정이라고 지켜 세웠는데요.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로스코는 이 기부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그림들만을 위한 영구적인 전시실, 그리고 전시 공간의 빛을 줄여서 그림 표면의 미묘함이 천천히 드러나는 명상적 공간이 될 것. 현재는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전소를 개축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이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테이트 모던을 방문하더라도 로스코 전시실의 시그램 오리지널 벽화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벽화들이 전시된 방에 들어서면 전체 작품들을 지배하는 빨간색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은 묘하게도 마음을 짓누르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죠. 에로틱한 분위기도 풍겨납니다. 그림마다 스톤헨지의 거석 구조물이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고대 건축물의 수직 기둥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마치 묵시적, 예언적, 제사적인 신전 이미지를 암시하듯 보이죠. 또한 공간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사각의 가장자리는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 부드러움과 함께 원인 모를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로스코는 그림의 형태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색의 깊이를 고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두 색상이 겹치는 가장자리에는 무수히 많은 색상이 겹겹이 쌓이며 조화를 더합니다. 더 짙게 칠하고 더 옅게 칠하면서 색상의 변형을 무한하게 만들어내죠. 색상의 변형은 인간 내면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관람자들은 마치 자신의 내면이 투사된 느낌을 받고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압도됩니다. 겹겹이 겹쳐진 색상 그림은 매우 화려하면서도 전시실을 어둡게 낮춘 조명으로 인해 가운데 의자에 앉아 그림을 바라보노라면 정적인 공간에 밀실 공포가 느껴집니다.
로스코의 작품에는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빨강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담겨 있는데요. 빨강에는 어떤 이유, 어떤 의미와 배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티스의 영향입니다. 마티스가 뉴욕 모던 아트 뮤지엄에서 레드 스튜디오를 발표한 1949년, 이 시기에 로스코는 정기적으로 모마를 방문하여 유럽의 모더니즘을 배우고 있던 때였기에 마티스의 레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는 로마 시대 유적, 폼페이 빌라의 프레스코의 영향입니다. 로스코는 유적들을 직접 보기 위해 이탈리아 폼페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미국 성조기에 그려진 빨간 수평 그림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선 미술계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그림들이 홍수를 이룬 반면 영적인 대화나 내면의 울림은 걷어차버린 시대였죠. 로스코는 바로 그 영성을 붙잡고 회복한 화가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갱이 타히티 원시 사회로 들어가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었던 것처럼 로스코는 새로운 방식으로 순수하면서도 초월적인 영적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림으로 그는 비어있음을 말하고 인간 존재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상위 존재를 암시합니다. 그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복받치는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의 전시실을 예배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로스코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전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장소, 공간, 위치, 방 같은 환경을 말이죠. 그래서 그의 그림은 액자도 없고 유리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로스코의 이런 생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피렌체의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라우렌치안 도서관과 로렌조 메디치의 무덤 신성구실인데요. 미켈란젤로는 도서관 한쪽 벽과 메디치의 무덤에 가짜 창문을 만듭니다. 거기엔 창틀만 있고 창문은 없죠. 갇힌 세계로의 초대. 로스코 역시 그런 공간을 추구했습니다. 이성보다는 디오니소스적 성향이 강한 로스코의 그림은 뚫어지게 감상할수록 정작 보이는 것은 어두운 심연의 세계일 뿐이어서 인간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가 즐겨 읽었던 비극의 탄생. 로스코는 마치 아름다운 색채의 미학이 비극의 탄생을 예감한다는 아이러니의 덫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난 색채나 형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비극, 아이러니, 관능성, 운명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흥미가 있을 뿐이죠.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와 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